안녕하세요. 유통 물류 일반 관리론을 맡은 전재완입니다. 자, 오늘은 제1장 유통 관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유통 관리라고 하는 것 또는 이 과목 자체에 이제 물류도 이제 들어가는데 유통하고 물류 자체가 두 가지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자격증 자체는 유통 관리사인데 이러한 이제 물류 자체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이제 같이 하는 이유 자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물류라고 하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유통이라고 하는 영역이 좀 더 세분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전문적으로 주로 이제 소비자하고 관련된 이런 그 물류의 흐름 활동 자체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유통이라고 하는 것을 유통만 할 수가 없고 이 물류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도 같이 이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통, 물류, 일반 관리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통에 대한 개념, 유통이 어떤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유통과 관련된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제1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유통에 의의하고 유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산자로부터 이 공장에서 이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이제 최종 소비자한테까지 가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계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거치는 통로, 이거를 우리가 유통 채널 또는 유통 경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 경로에 대한 개념하고 그들의 이제 기능 이러한 것들을 먼저 살펴보시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일장에서의 두 번째 얘기는 이제 그 전통적 유통 경로와 수직적 유통 경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구별하는 법 또는 특징들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또한 여러분하고 설명되어져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소매상과 또는 중간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로라고 했죠. 단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경로 단계상에 있는 각각의 특징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특징들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이론적인 토대하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간단히 보시게 되면 이제 소매상 수레바퀴 이론이라고 하는 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명주기라고 하는 이것도 있게 되는데 그 각각의 그런 이론들과 거기에 따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일장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중요 내용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항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 일장에서의 그런 이제 문항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이제 유통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 유통이 도대체 이제 뭐냐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보시게 됐어요. 자, 그럼 교재에서 보시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침없이 흘러서 통한다. 그러니까 흐를 유자에다가 뭐 통할 통자 이렇게 써가지고 거침없이 그냥 쭉 흘러가듯이 이렇게 이제 통한다라고 얘기해서 뭐 세상에 널리 통용된다 이러한 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 그 이제 한자적인 측면에서의 개념 자체는 그렇게 했지만 원래 그 이 유통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그러한 개념보다는 서구의 그 경영학적인 이 경영 운영적인 측면에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런 마케팅 영역에서의 그 중요한 마케팅 도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로 기업에서의 경영학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제품을 만들고 이러한 것은 이제 생산이지만 이 생산된 것을 소비자한테 전달하거나 판매하거나 소비자들이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영역 자체가 사실은 마케팅이라는 영역이에요. 근데 그 마케팅 영역 안에서도 자, 이제 제품 자체는 어떻게든지 만들어졌고 소비자의 관심도 끌었으니까 이들한테 이러한 제품을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이런 흐름 체계가 필요로 한 거죠. 이런 흐름 체계에 대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분배다 또는 배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I자죠. 제가 이 철자가 좀 중요한데 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용어 자체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누다 뭐 이렇게
분배하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출발한 게 이 유통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제품을 만든 걸 각각의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출발점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처음에 이 기업이 만들어 놓은 제품을 소비자한테 어떻게 전달하느냐, 분배하느냐의 그러한 개념에서 유통은 시작되어졌다. 아니, 유통이 이제 그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보다 유통에 대해서 정확한 기능을 좀 더 이제 구체화시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통의 개념의 서구적인 그런 마케팅 개념에서의 출발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유통에 대한 그러한 개념은 공급자의 개념이 빠져 있어요. 최종적으로 생산자가 제품을 만들고 난 이후부터의 단계를 유통이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출발점이 어디냐? 생산자로부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그러니까 출발점이 있으면 그 도착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최종 소비자까지라는 게 명확하게 이 유통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그러니까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자, 이제 무엇을 전달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을 전달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제품이니까 우리가 흔히 이거 상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물리적인 제품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그 이동 자체로 봤더니 이러한 과정 중에서 여러 개를 거치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냥 제품만 하지 말고 그 단계 내에서 필요로 하는 어떠한 서비스도 이제 포함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 및 서비스의 이전, 그러니까 전달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전을 통해 장소, 자, 이거는 생산지하고 소비지 간의 격차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뭐 같이 만들어서 저기를 했지만은 요즘은 공장 근처에서 뭐 소비지가 형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제품 자체가 이제 국가적으로도 다른 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소비 시장 자체는 딴 곳에 있듯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장소 간의 그런 차이가 있는데, 자, 그 장소 간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비지가 있는 우리가 서울에다가 공장을 들여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먼저 이렇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필요로 하겠죠. 그러니까 부지를 해야 되는데, 야, 사람이 소비자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했더니 강남이에요. 강남에 공장을 차리자. 땅값이요?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자,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공장이 비용을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 자체를 굳이 소비지하고 생산지를 같이 놓을 필요가 없다. 뭐가 있으면, 유통이 있으면 이런 기능 자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시간 자체도 내가 여름에 쓰는 것을 기업이 여름에만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에어컨 같은 경우에 여름 상품입니다만 생산은 겨울에 오히려 더 많이 그 겨울에 이루어지고 그 겨울에 판매 활동 자체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간상의 이러한 기능을 유통이라고 하는 요 경로들이 있으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이 있다. 그래서 이 장소와 시간에서의 어떤 그 사용할 수 있는 효용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유에 대한 측면이에요. 즉, 생산자가 제품이 최종 소비자한테 다 팔릴 때까지 원래는 어떻게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중간에 도매상이나 소매상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돈을 내고 최종 판매하기 전까지 어떻게 되냐면 그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소유권 자체가 빨리 기업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어떤 세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걸 빨리 넘김으로써 세금을 분산시킬 수 있고 뭐 이러한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소유,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소유의 효용까지도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장소, 시간, 소유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의 그러한 측면에서의 효용, 쓸모있음, 쓸모있음이라고 하는 뭔가 할 수 있는 이러한 효용의 가치 자체를 창출해내는 그러한 활동이 바로 유통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